전국에 계신 화학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레오스입니다. 제가 참 이게 이렇게 계속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이 강의를 또 한 달 만에 찍고 또 한 달 만에 찍고 계속 그런 것 같네요. 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 사는 게 너무 바쁘다고 해야 되나 힘들다고 해야 되나요? 뭐 어쨌든 그런데 결국에는 수능까지 가버렸어요. 그게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렸는데 그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양해를 좀 구해주시고요. 요번 방학 때는 진짜 좀 수특이 빨리 나온다면 최대한 빨리 업로드를 해야겠다. 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어쨌든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지 이렇게 나왔고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고3 여러분들, N수생, 재수생 여러분들 수능 끝났습니다. 정말 수능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이제 해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총평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1 같은 경우에는요. 구모나 육모의 경향성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어요. 제가 구모, 육모는 따로 이제 고3을 업로드를 못 해드렸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경향성이 비슷했다. 그리고 수특이랑 수완이랑의 경향성도 비슷했어요. 즉 어떤 경향성이 비슷했냐? 첫 번째는 일단은 계산력이 요구되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단원들이 융합돼서 나온다라고 했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위원소 파트에서도 몰이 융합돼서 나온다든지 뭐 응용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단은 계산력이 많아지고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게 만들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요번 수능이 작년 수능이랑 다르게 제가 작년 수능 때는 굉장히 뭐라고 했잖아요. 말도 안 되게 계산을 너무 복잡하게 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단원들에 대해서 이제 준킬러 유형이 너무 힘이 약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번 시험지는 전반적으로 준킬러들이 골고루 더 좀 무난하게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훅훅 넘어간 것보다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요런 느낌이 좀 강했다. 그래서 컷을 봤을 때 42에서 44가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던데 제가 생각해도 그 정도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페이지 세 문제 그냥 못 풀어서 42가 나오는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앞 단원에서도 조금 이제 독특했던 그런 유형들이 있죠. 물론 기존 유형들이랑 다 이제 융합돼서 조금 변형해서 나온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 처음 봐서 익숙지 않은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수완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께 못 드렸는데 제가 이제 뭐 학원이나 과외에서나 이런 데서 미리 다 풀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업로드를 못 드렸지만 근데 좀 수완에서 나왔던 그런 아이디어들도 좀 들어있고 뭐 실전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그런 아이디어들도 조금씩은 녹아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굉장히 기출이랑 수특수완의 반영이 잘 되었고 굉장히 잘 만들어낸 시험지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을 거다. 이제 공부를 하는 유의미했을 것이다.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 같은 시험지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다른 과목에 대한 과탐들도 이제 제 동기들이랑 좀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요번에 과탐이 진짜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냥 좀 고3 수준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작년 기조랑 이어서 넘어와서 이제는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6평, 9평에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겠다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준비가 덜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예, 사실 6번부터 숨이 턱 막혔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 좀 놀랐죠. 그래서 오늘 제가 꼼꼼하게 해설 강의 다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친구들, 뭐 내신에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내신, 뭐 화원을 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기출 해설 강의 제가 내년에 할 때는 이제 기출 같은 거 이제 짜집기 해서 새로 이제 단원별로 모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드릴 겁니다. 제가 수특 수완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기출 어떻게 하냐고요? 요번 방학 때는 진짜 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할 거고, 수능 보신들은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해설 강의 듣는다 생각하시고 또는 복습하시려고 뭐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졸업하시고 고3 분들이 졸업하신 분들은 뭐 더 보실 필요도 없겠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도 뭐 제가 보기엔 저번에 작년에도 보니까 수능 해설 강의에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일단은 앞으로 이제 미리 한다는 입장에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해설 강의보다는 좀 총평을 듣는 게 더 유의미하겠죠. 그래서 제가 총평은 또 클립으로 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서론이 길었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문항 해석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보기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앞번호 문항들은 좀 스킵하고 가셔도 되고요. 저는 일단 다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문항들 보시고 아 이렇게 풀었어야 됐었구나. 이렇게 풀어야지 접근이 좋은 접근이었겠구나. 이런 거를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세 가지 물질은 자료이다. 뭐 이거 굉장히 쉬운 단원이다 맞죠? 근데 여기서도 뭐 요즘 계속 이렇게 나오죠. 4단어 섞여 나오는 거. 뭐 이거는 당연하게 쉽습니다. 너무. 자, 에탄올은 기억이다. 기억, 의료용 소독제로 이용된다. 기억 소독제된다. 오, 당연히 맞죠. 의료용 소독제 맞고요. 자, 제설제로 이용되는 니은, 염화칼슘을 물에 용해시키면 열이 발생된다. 열이 발생된다라면 뭐예요? 발열 반응이다 맞죠? 당연히 맞고요. 디귿, 니은과 디귿은 모두 탄소 화합물이다. 너 탄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C는 탄소라고요? 아닙니다. CA랑 CL이죠. 완전 다릅니다. 틀려서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3번입니다. 이런 건 간단하게 넘어가셨어야 됩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합니다. 계속. 자, 그림은 2주기 원소 XZ로 했는데 루이스는 신나타낸 것이다. 2주기 원소 리부터 네까지 가야 된다. 맞죠? 리부터 네까지. 근데 여기에서 Y는 뭐예요? 중심 원소에서 발이 4개 있어요. 탄소입니다. 여긴 발이 2개니까 산소, CO2, CO2. 자, 여기는 C고요. O고요. 코프2입니다. 코프2.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많이 하셨던 친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단원이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기억 X는 산소이다 맞고요. 나에서 단일 결합의 수는 3개이다. 아닙니다. 2개예요. 여기 이중결합, 단일 결합 이렇게 하나하나에서 2개 있습니다. 2이고요. 틀렸고요. 비공유 전자쌍수, 비공유 너는 CO2, O 4개 있고요. 가는 나는 코프2 4개에 여기 2개 있고요. 여기 3개 곱하기 2개 있다 맞죠? 제가 이런 거 다 설명드렸어요. 역시 유튜브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친구들 복습하시고 물론 수능 끝나신 분들은 안 봐도 되지만 공부하신 친구들 제 스피디 개념 마스터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비공유 빨리 찾는 방법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 됩니다. 그래서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디귿 4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3번도 뭐 간단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여긴 뭐예요? 나트륨이고요. 나트륨 1가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산소 2가 음이온 나트륨이니까 이거는 Na2O라고 적으면 될 것 같고요. 너는 뭐예요? 중간에 B가 산소였죠? HO 한 개 있으니까 얘는 수소고 얘는 플로린이겠네요. 호프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A는 전성, 편입성이 있다. 그렇죠. A는 금속이 남았죠. 이렇게 쓰면 나트륨 금속이 남았죠. 전성과 연성이 있다. 퍼짐성이 있다. 라고 했었죠. D는 A와 D의 안정된 화합물은 AD이다. A는 나트륨이었고요. D는 플로린 NaF 1대1 결합합니다. 둘 다 1가니까 맞고요. D가 C2BN 공유결합 물질이다. C는 뭐예요? H2고요. B는 H2O 공유결합 물질 당연히 맞죠.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5번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안 끊고 그냥 한 페이지마다 제가 끊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학생 A가 탐구한 탐구 활동 자료이다. 탐구 활동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요즘 요게 트렌드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저번에, 물론 이제 수특에서 수완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 못 드렸지만, 그러네요. 유튜브에서는 많이 얘기를 못 했네요. 옳지 않다라는 가정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트렌드라고 했어요. 옳지 않다, 가설이 옳지 않은 경우에 대한 거를 조금은 이제 분석하고 추론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주변에 말씀드렸죠. 유튜브에서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요. 미안하네요. 자, 뭐 그래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요즘 이런 게 많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당연히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자, 학습 내용 극성 공유 결합을 형성한 두 원자는 각각 부분적인 양전화, 음전화 띈다. 그래서 양전화는 델타 플러스 음전화 델타 마이너스 표현한다. 당연히 막 알고 있고요. 자, 가설이 중요합니다. 가설에서 뭘 얘기했고 탐구 과정과 탐구 결과와 결론이 어떤 유기적인 연결 관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볼 필요 있다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을 형성한 어떤 원자의 부분적인 전하의 부호는 다른 원자에서 극성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 바뀌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예요? 어떤 데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애에서 얘가 뭐 X라는 물질이 있고 Y라는 물질이 있으면 X라는 물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산소가 얘가 이가 음이온 그러니까 E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제가 전화의 부호라고 했지만 이렇게 해도 돼요. 산화수라고 읽어도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마이 이렇게 적을게요. 산소 같은 경우에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산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H2O라는 물질이 있고요. OF2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런 게. 그럼 산소가 여기서 잡을 때는 얘는 뿌릴 마이로 잡는다 맞죠? 이게 마이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이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맞죠? 그건 아닙니다. 일단 가설을 봤을 때 내가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가 바로 판단이 되면 제일 좋아요, 그게. 지금 이 말은 여기에서 마이면 여기서도 마이니. 그러니까 부분적인 전화의 부호가 부호 전 값까지 표현했잖아요. 부호가 뿔 마가 바뀌니 안 바뀌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선 당연히 바뀌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 금뿔 수상기에서 여기는 마 1이니까 여기는 뿔 2가 되잖아요. 여기는 마 2고 뿔이잖아요. 다르잖아요. 당연히 다른데. 그래서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요. 탐구 과정에서 가설에 일치하는 거는 그건 똑같을 수 있겠네. 근데 가설에 어긋난다. 지금 대표적인 예시 여기 나왔습니다. 맞죠? OF2, CO2 맞죠? 한번 산화수 잡는다고 생각해보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연습을. 그러면요. OF2에서는 마일, 마이, 뿔이 0으로 잡으면 된다, 맞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마이, 마사, 뿔사 0이니까, 너 산소가 여기 뿔이고 여기 마입니다. 달라요, 달라요.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가설은 옳지 않다. 즉, 발레에 해당되는 어긋나는 애를 찾아봐, 너를 찾아봐 라고 물어보는 거다, 맞죠? 자, 그러면 기호에 적절한 거, 여기는 뭐예요? 수소, 뿔일, 뿔이 마이요. 여기 수소, 뿔일, 마사용. 여기는 똑같네요. 똑같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옳은 선지입니다. 뿔일 뿔이 마이용. 여기 마이 마사 뿔사용. 여기도 똑같고요. 산소. 여기는 뭐예요? 여기 탄소네요. 탄소. 마이 마사 뿔사용. 마일 마사 뿔사용. 뿔사 똑같네. 너는 뭐예요? 뿔일 뿔삼 마삼용. 마일 마삼 뿔삼용. 너 달라요. 너 달라. 너 질소 다릅니다. 틀렸다 맞죠? 마지막 보면요. 마일 마삼 뿔삼용. 너는요, 마일, 마이, 뿔이 0. 플로잉 무조건 마이너스를 갖는다 했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유형 아니었어요. 뭐, 설명은 길게 했지만 굉장히 쉽다, 맞죠? 딱 보자마자 딱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의 산화하는 반응 실험. 사실은 이게 금속의 반응성 유형인데요. 저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 아직도 확신이 안 들었었는데 나왔는데요. 너무 쉽게 나와서 뭐 그냥 웃음이 났어요. 처음에 이거 5번까지 보고 나서 와 하원 너무 쉽게 낸다라고 큰일 났다. 또 컷이 50 나오냐 뭐 47 나오냐 이러고 있었는데 그건 경기도 오산이었고요. 5번까지는 그냥 주는 것 같았다. 금속의 반응성은 이제 주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무난무난하게 쉽게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예전처럼 옛날에 한 17년도, 16년도 기출문제처럼 그렇게 막나라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저 보도록 할게요. 얘는 반응을 완결시켰다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무조건 이거 가지고도 뭐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반응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 1분만 반응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죠. 반응이 완결돼서 재가 생성되었다. 화학에서 완결이란 말은 그 전물질들이 다 반응이 종료돼서 완전히 없어진 거를 완결시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명할 때 그걸 반종이라 하죠. 얘가 완전 반종이라 일어났다라고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실험 과정 및 결과 가에서 A, 이가 양이온 3N물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준비한다. 그래 3N물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나 가의 수용액에서 얘 지금 뭐라고요? 얘가 들어있는 수용액을 준비했어요. 근데 가의 수용액에다가 충분한 B, 고체를 넣었더니 BM가 양이온 2N물이 생성되었다라는 말은요. 가가 원래 들어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A가 들어있었는데 A 수용액 들어있었는데 A 이온이 있었는데 B를 넣었더니 A가 척출되고 B가 녹아 들어갔다 이런 거죠. 맞죠? 그러면 금속에서 반응성이 더 높은 애는 B가 이온이 될 경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온될 경향성을 표시해 보면 A보다 B가 이온이 될 경향성이 높다라고 했었죠. 뭐 그런 것들 뭐 학교 수업 시간에 잠깐 배워서 알 수 있는 정도잖아요. 맞죠? 이거를 뭐 킬러 대비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많이 안 하는 단원이긴 하잖아요. 요즘 안 나오니까. 맞죠? 근데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A를 넣었을 경우에 A가 이온으로 있다가 A가 B를 넣으면 B가 이온이 되고 A가 석출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완결되었다라는 말은 모든 A가 다 방출되었다. 모든 A가 석출되었다라는 말인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다. 맞죠?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산화하는 반응, 즉 금속의 반응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자의 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맞죠? 산화하는 반응 기본적인 전자의 이동 그리고 산화수 변화를 보는 건데요. 전자 이동을 그냥 일치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 얘는 이가 양이온이 3N몰이 있으면 전자가 총 몇 개예요? 6개 있습니다. 그래서 2, 3은 6이고요. 그럼 여기도 3, 2, 6 맞춰주니까 M이 3이에요. 맞죠? 개 쉬워요. 겁나 쉬워요, 이거는. 자, 나의 수용액이 충분한 C를 넣어 반응을 완결시켰더니 C가 생성되었다. 마찬가지요. B가 이온으로 있는데 C를 넣었어요. 그러면 C가 이온이 되고 B가 방출되는 거예요. 석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2, 3은 6, 둘 다 3입니다. 끝!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1 아니고요, 3이고요, 3이고요. 다해서 C는 산화제이다. 이 산화하는 반응 이제 보는 거다, 맞죠? 뭐예요? 다해서 C가 C 이온으로 변한 거예요. 화학식 다 쓸 필요도 없어요. C가 C 이온이 되었어요. 산화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얘는 산화된 거예요. 산화됐다는 말은 즉 얘는 환원을 시키는 놈이다. 환원제이다 라고 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정답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 우리는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큰일 났다.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지만 다 배웠던 거다 맞죠? 이렇게 이게 2년 연속 수능으로 나올 줄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유형이라 생각해요.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6평, 9평에도 계속 9평에 나왔던 것 같은데 맞죠? 제가 어디 나왔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9평에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전자 쌍이 들어있는 오비탈 수, 전자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사실 수특 수안에 정말 죽도록 많이 나와서 작년 수능에도 나왔죠. 이거는 무조건 깔고 갑니다. 이제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를 외우냐 못 외우냐 여기서 시간 단축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WSZ에 대한 자료이다. WSZ의 원자 번호는 각각 8에서 14번 중 하나이다. 오케이, 8에 14 산소부터 규소까지 오케이 확인했고요. 자, WSZ가 모두 홀전자 존재한다. 그리고 전기음성도 있고요. 전자쌍이 들어있는 오비탈 수 라고 보자마자 저는 전자쌍이 들어있는 오비탈 수 먼저 했어요. 일단은 좀 작게 만들고 자, 한번 적어볼게요. 위에 전자쌍이 들어있는 오비탈 수 표현하면요. 시작 1, 2, 2, 2, 2, 3, 4, 5, 5, 6, 6, 6, 6, 7, 8, 9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맞죠? 그런 다음에 자, 색깔 바꿔서 자, 여기 했는데요. 8에서 14번까지라고 했으니까 자, 8번부터 14번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맞죠? 근데 모두 홀전자 존재한다. 홀전자 빵짜리 제외시키세요. 2족 18족 제외. 자, 넣어 지우고요. 넣어 지우고요. 이렇게 됩니다. 맞죠? 지웠어요. 그 다음에 자, 다시 전자쌍이 들어있는 오비탈 수 B라고 해서 다시 1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2대 2대 1이다. 그럼 2대 2대 1로 표현할 수 있니? 네모 친구에서 없어요. 없어. 그러면 배수 만들어줘요. 4대 4대 2, 4대 4대 2 표현할 수 있니? 없어. 너도 안 돼. 그러면 뭐야? 6대 6대 3 너는 할 수 있니? 넌 돼. 오케이, 말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이해되시죠?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됩니다. 6대 6대 3이 여기 딱 있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적어볼게요. W, X, Y, Z 중에서 일단 Z가 3짜리 가능합니다. Z 산소 적어주면 됩니다. 고정입니다. 맞죠? 3이라서. 그 다음에 자, 다음에 들어갈 거. 전기음성도 좀 WZ 좀 W가 가장 크고라고 했는데 일단 산소가 가능해요. 산소가 되는데 산소보다 전기음성도 제일 더 큰 게 있냐? 있죠. 플루오린이 가능합니다. 맞죠? 네온은 안 되고요. 네온은 전기음성도 표시 안 한다. 맞죠? 지금 여기에서 홀전자 존재해야 되니까 네온 제끼고 플루오린이 제일 크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X가 가장 작다. X랑 Y는 너 둘 중에 하나다. 맞죠? X, Y가 둘 다 6이어야 되니까 값이 둘 중에 하나인데 X가 가장 작아야 돼요. 전기음성도가. 그럼 X가 가장 작으려면 이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어디 가까워야 돼요? 왼쪽에 가까워야지 작아진다. 맞죠? 그래서 X가 제일 작으려면 X가 알루미늄, 그다음 규소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는데 이제 뭐 요런 정보에다가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서순이 중요한 거예요. 뭐로 잡고 시작할 거냐. 이거부터 잡고 이로 넘어가면 좀 쉬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거가 뭐냐고 이제 몰라서 못 푸는 친구들이 많았다고 전 들었어요. 제가 주변에 받기에는. 근데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사실 고3이고 N수사 보시는 분들은 다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겠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Z는 이주기 원소이다. 맞고요. 자, 니은. 네온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 원크작이 나왔죠. 지금 여기
G부터 R까지 원크작인데 규소 빼고 G부터 R까지 원크작이다 맞죠? 자, 네온 전자배치 갖는 거 뭐예요? W랑 X 두 개 비교한다 맞죠? 원크작이니까요. 원자 번질은 클수록 작아진다 맞죠? 원자 번지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아지는 원크작이니까 얘가 알루미늄이랑 플루오린 중에서는요. 플루온이 더 커야 됩니다. 틀렸죠 맞죠?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다음 원자권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자나 U크크. 자, Y랑 X 같은 주기에서 U크크입니다. Y가 더 커야 돼요. 맞아요. 정답은 기억틱은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도 뭐 이거 두 가지 상황이 주어졌는데 뭐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 그 아니더라도 뭐 이 수화대도 있었을 거예요. 이 유형이 그 두 개 비교하는 거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냥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그냥 흐름대로 따라가면 돼요. 볼게요. 밀폐 용기의 온도가 다르대요. 아 설정이 온도가 다르대. 근데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온도가 다르니까 결론적으로는 동적 폐형 상태가 다른 시점에 두 개가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진공용기 하나에 같은 양의 H2O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기체분의 액체의 양. 그럼 점점 뭐예요? 액체를 집어넣었으면 기체가 많아지겠네. 그럼 기체 점점 증발해요. 증발 속도 고정. 근데 응축 속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증발 속도, 응축 속도 같아지는 지점이 생기겠다. 그렇겠네요. 됐습니다. 가에서는 T2일 때, 나에서는 T3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뭐라고요? 가에서는 T2일 때 너부터 동적 평형, 너부터 가는 T2에서 동평이고요. 너는요. 코가 간지럽네요. 계속 T3가 동평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뭐, 선지 어렵지 않겠죠? 자, 기억. 가에서 H2의 양은, 자, 기체의 양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 당연하죠. 기체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2랑 T1을 비교하면 기체가 점점 많아지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고요. 자, 니은. 나에서는 T3일 때가 기체가 액체로 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닙니다. 동적 평형 상태더라도 무조건 반응은 일어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양이 똑같아서 반응이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 했었죠. 아이고, 너무 설명을, 깊게 심오하게 하다 보니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랬네요. 자, 디귿. T2일 때, 응속분의 증속 이거 너무 많이 나온다 맞죠? 그래서 뭐예요? 얘가 동적 평형 상태일 때는 1이 값을 갖겠다 맞죠? 얘는 자 볼게요. 가에서는 T2일 때 동적 평형 상태였습니다. 그럼 얘는 값은 1이에요. 나에서는요. 증발 속도는 고정인데 응축 속도가 아직 증발 속도 못 따라가요. 응축 속도 더 낮아요. 맞죠? 이게 작다는 말은 전체가 1보다 큽니다. 라는 말이다. 맞죠? 그럼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틀렸단 말이죠. 나에서가 더 커야 됩니다. 정답은 1번 정답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표는 수소와 이주기 원소 XSZ로 이루어진 분자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다의 중심 원자 모두 옥텟 규칙 뭐 나와야 돼요? CNOF. 근데 플루오린 또 중심이 잘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플루오린 뭐 제끼고 나머지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뭐 공유 전자상수 2개, 3개, 4개, 공유 개수 가능한 거 4개, 3개, 2개, 1개 끝. 다 풀었습니다. 공유 전자상수 가능한 발수 보면 된다 맞죠? 수소니까. 수소는 무조건 발이 하나잖아요. 맞죠? 단일 발이니까. 그럼 중심 원자의 발수가 그대로 따라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H2O 얘는 2고요. 자, 그 다음에 너는요? 너가 이제 2잖아요. 그럼 너 산소, 너가 X 적으려고 했는데. 자, X, Y, 뭐 Z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맞죠? NH3고요. 3이고요. 너는 뭐예요? CH4, 4입니다. 뭐 끝났어요. 너무 쉬워요, 이거는. 자, 기억. 가의 분자 모형은 직선형이다. 아닙니다. 가는 구분형이에요. 물분자. 구분형 틀렸고요. 자, 결합각은 다가 나보다 크다. 다는 109.5도고요. 나는 107도 남았죠. 그래서 다가 더 큰 거 맞고요. 그러니까 극성 분자 세 가지다. 너 극성이고요. 무극성이에요. 틀렸어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연속 1번 나왔어요. 너무 쉽습니다. 여기까지는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A, 액체를 이용한 실험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요 문제 굉장히 또 오답률이 높게 측정이 되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뭐 정산이 덜 됐겠지만 이거 오답률 굉장히 높을 걸로 보이는데
이거 사실은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대로 따라가서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몰 농도 문제에선 제일 중요한 게 몰 변화가 있는지, 몰이 변화가 있는지, 농도 변화가 있는 건지. 물을 더 넣었으면 농도는 옅어지는데 몰은 그대로 있고요. 전체를 덜어내게 되면 몰 농도는 유지되는데 몰수가 줄어든다. 뭐 이런 거 보는 거 있잖아요. 뒤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때 17번 문제가 그런 거 나왔죠. 그래서 그런 거 잘 보시면 됩니다. 그냥 따라가면 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과정. 25도씨에서 밀도가 D1인 A를 준비한다. 밀도가 D1이래요. 오케이. 그다음 가에 A 10ml를 취해서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물과 혼합하여 수용해 100ml 만든다. 자, 뭐 한 거예요? 지금 A 갖고 와가지고 얘 부피 플라스크 넣고 물을 섞어서 100ml 만들었다. 뭐 한 거예요? 지금 얘는 A의 몰수가 변하지 않았어요. A가 몰수 변하지 않고 농도가 10배 묽어졌어요. 농도가 10배 낮아진 거예요. 맞죠? 10배 묽어졌다. 묽힌 거다라는 말인 거죠. 왜 이렇게 흐려졌죠? 잠깐만요. 너무 흐려졌는데 화면이. 잠깐만요. 됐다. 자, 가는 A 10ml를 취해서 비커에 넣고 물과 혼합하여 수용액 100g을 만들었다. 다르죠? 얘는 100g을 만들었대요. 100g 만들었대.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맞죠? 자, 그러면 얘는 100g 만들었다, 100ml 만들었다. 다르죠. 맞죠? 얘는 그냥 10배인 게 보여요. 그러면 얘도 몇 배를 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겠다. 맞죠? 몇 배인지. 자, 그럼 제가 생각한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가장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실험 결과 1의 몰 농도가 X래요. 자, 그러면 원래 A 10ml의 몰 농도는 얼마입니까? A 10ml의 몰 농도가 얼마예요? 10배 물 켜서 X였으니까 10배 올리면 된다. 맞죠? 얘는 몰 농도 얼마예요? 10X입니다. 맞죠? 얘는 10X예요. 됐죠? 그 다음, 너는 100g을 만들었대요. 100g. 그럼 100g은 밀도 지금, 2에서의 밀도가 주어졌네. 넌 D2로 쓰라면서요. D2. 그럼 100g을 밀리리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D2분의 100 해야겠네요. D2분의 100. 자, 그러면 너 10에서 너로 몇 배 가지면 된 거예요. 몇 배 물켰는지. 그럼 알아보려면 몇 배 됐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봐야 되겠죠. D2분의 100 나누기 10 해보면 된다.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 10이고요. D2분의 10배 했네요. D2분의 10배. 넌 D2분의 10배 물킨 거예요. 그럼 거꾸로 가면요. 10분의 D2배를 곱해주면 된다. 맞죠? 자, 그러면 Y는 몰 농도 얼마예요? 원래 몰 농도가 10X였는데 너 10ml 몰 농도는 10X였는데 그거를 10분의 D2배만큼 물켰는 거예요. 라는 말인 거죠. 됐죠? 이해되죠? 10분의 D2배, 즉 물켜서 D2분의 10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말인 거니까요. 맞죠? 물을 그만큼 넣었으니까 농도는 역연산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얘는 약분하면요. D2X 되겠다. 됐죠? 그럼 X는 X고 Y는 D2X예요. 얘는 D2X예요. 그럼 뭐예요? 정답이 D2죠.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그래서 항상 물 농도는 제가 보기에는요, 뭐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비례 이렇게 물어보는 식이 이렇게 비가 물어봤다. 그럼 농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농도를 물어보는지 몰수를 물어보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농도를 물어볼 경우에는 무조건 배수 관계를 보면 돼요. 배수 관계. 몇 배가 되었는지 몇 배가 옅어졌는지 그것만 보면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도 무난하게 그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 3주기 13에서 15족 바다 상태. 그러면 대놓고 다 좋네요. 그건 뭐예요? 동소, 탕소, 질소, 그 다음 뭐예요? 알루미늄, 규소, 인 이렇게 잡아주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6개 중에 하나다라는 거네요. W, X, Y, Z. 그럼 일단은 밑에 W, X, Y, Z 이런 식으로 미리 적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너무 많네. 그럼 일단 색깔 바꿔서 쓸 준비해 주시고요. 자, WX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시작 2, 2, 3, 4, 5, 5, 5, 5, 6, 6, 7, 8, 9, 9, 9, 9 너무 많이 했다 맞죠? 이제 2, 2, 3, 4 자, 밑에다 적어볼게요 한번. 여기다 적을게요. 2, 3, 4, 5, 5, 6, 6, 7, 8, 9, 9, 9, 9 가면 된다. 맞죠? 홀전자는 10, 1, 2, 3, 2, 10. 이거는 여러분들 고3 애수생이면 다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다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딱 똑같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는 똑같은 게 안 나와요. 그럼 W랑 X는 분소랑 인 중에 하나다. 3분의 1 같아야 되잖아요. 같은 건 너밖에 없어요. 맞죠?
유심히 봐도 같은 거 없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해서 분소랑 인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S오비트에 들어있는 전자수 뭐라 읽어야 됐죠? 주기, 주양자수 뭐 이런 식으로 읽어줘야 된다 맞죠? 그러면요. 얘는 분소탄소 질소는 지금 어쨌든 앞에 있는 S오비탈 지금 13에서 15조 요 라인은요. 앞에 S오비탈 다 찼으니까 윗 라인은 무조건 4개고 아래 라인은 6개다 맞죠? 고정값입니다 맞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한번 적어볼게요. 홀전자 자 1, 2, 3이고요. 4, 4, 4 적어주면 되고요. 좀 이따 지울게요. 1, 2, 3에다가 6, 6, 6 적어주면 된다 맞죠? 이게 1대 1대 3인 거 찾으면 돼요. 너가 2고요. 너 3이고 너 6이네. 너 2네? 됐습니다. 다 딱 보이죠? 그래서 대충 훑어보고 같은 거 찾으면 돼요. 일단 1대 1대 3이면 같은 비율이 있다는 거니까 2가 같잖아요. 2가 같네. 그리고 6 찾으면 되죠. 3배짜리. 그럼 3배짜리가 6 찾았으니까 한번 넣어 적으면요.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자, 6자리 적으면 6자리가 뭐예요? 알루미늄이다 맞죠? 6자리가 알루미늄이 뭐예요? Z여야 되네. 너 알루미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랑 겹친 게 X죠. X 겹치는데 지금 여기랑 여기 위치는 겹치는 게 뭐예요? 너가 겹치네. 너가 겹치죠. 인이죠. X가 인이네. 아이고, X가 인이고요. 그러면 W가 안 겹치는 애 뭐예요? 붕소겠다 맞죠? 붕소. 붕소고 남은 건 애는 뭐예요? 여기. 얘는 탄소 되겠네요. 그래서 붕소인 탄소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색깔 다시 바꿨어. 기억 Y는 3주기 원소이다. Y 3주기 아닙니다. 2주기예요. 니은 홀전자는 W와 Z가 같다. W, Z 3, 둘 다 3이다. 맞죠? 아니다. 홀전자죠. 1이죠. 그러니까 13족이니까 1이죠. 그렇죠. 1로 갔습니다. 맞고요. 디귿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B, 뭐 아까 주기다 맞죠? 주기. X는 3주기로 3이 사실 6이고요. 그리고 Y는 2주기, 4조. 그래서 사실 6대 4인데요. 그냥 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3족 이호기 때문에 13족 이호는 이미 S오비탈 차 있어요. 더. 그럼 S오비탈 B를 S오비탈 들어있는 전자수 B를 물어보는 거는 그냥 주기 B랑 똑같아요. 맞죠? 주기 B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3D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디귿 5번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난하죠? 그래서 어렵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1번. 자,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뭐 되게 뭐 거창하게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난해요. 그냥 이 수완 변형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수완에 이게 나왔던 걸로 생각해요. 이렇게 그 M 플러스 ML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응용 유형이 수특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수특기도 있었고 수완에도 있었고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이 정도는 그냥 써보면 답이 나옵니다. 써보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냥 너무 쉽게 던져준 게 가에 2 준 게 너무 쉬웠죠. 가에 n 플러스 1이 2면 끝났잖아요. 그냥 ES인데.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다 생각합니다. 일단 보도록 할게요. 11번. 그림은 수소 원자의 오비탈이었는데 수소 동그라미 쳐놓고 너는 같은 주기에서는 주양자 수와 같은 데에서는 S오비탈, B오비탈, 준이와 같다.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그다음 n 플러스 1이랑 n분의 n 플러스 L 플러스 ML까지 나왔어요. 너무 많아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따라가면 돼요.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그래, 뭐 다 됐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 2가 가능한 거, n 플러스 1, 2에 가능한 건 뭡니까? ES. 됐죠? 3 가능한 거, 2P, 3S. 그 다음 4는요, 3P, 4S. 이 중에 하나예요. 됐죠? 그러면 먼저 ES부터 잡아보도록 할게요. ES는 n분의 n 플러스 l 플러스 ml 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적어보면 2분의 2 플러스 0 플러스 0입니다. 너 1이네. 근데 너 상대값이라면서. 너가 1이네? 그럼 1을 6으로 표현한 거야? 그럼 너 3분의 4겠네. 너 위에 거는. 너는 2분의 3이겠네. 너는 2겠네.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죠? 다시 적어볼게요. 너가 1이면 너가 3분의 4고 그럼 너가 2분의 3이고 너가 2다. 이렇게 상대값을 다 매칭시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일단 3S, 4S부터 궁금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근데 3S, 4S, 지금 보니까 3S면 여기 3 들어가고 3 들어가고 00 아니야? 1이잖아. 근데 1짜리, 너 여기 상대값 6. 있어, 없어? 없네. 그러면 S오비탈이 너 말고 없구나. 제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2P랑 3P 중에 하나이다. 그럼 선생님, 나랑 다가 2P가 두 개나 나오는데 이게 가능해요? 가능할 수도 있죠. 왜요? ML이 다르면 되니까. 자기한나서 다르면 되는 거죠. 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2P 오비탈에서, 2P 오비탈 보면요. 2 플러스, 2분의
2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동그라미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ml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1, 0, 1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2분의 1이어야 돼요. 그럼 즉 6값이 나와야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넌 안 돼. 그럼 너 0이 돼요. 너 지금 제가 나다 라인 풀고 있는 거예요. 요 라인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라인. 요 라인 보시면 돼요. 요 라인. 자, 그럼 0이 되면 가능하냐? 0이 되면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있어, 2분의 3. 가능하네. 그럼 다시 볼게요. 가는 ES였고, 나는 EP에다가 제로가 되는 거였어. EPX인지 EPY인지 EPZ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EPY겠죠. 자, 그러면 0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냥 0이라고. 0이 되는 값이면 가능하다.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에서는요, 1이 들어가면 2분의 4가 되잖아요. 2분의 4. 1? 2분의 4니까 2잖아요. 나가 가능하네. 그럼 넌 EP 1이 되면 되겠네. 자기 함수. 오케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3P 보도록 할게요. 3P. 3분의 3 더하기 1 더하기 동그라미.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돼요? 지금 얘는 뭐나 3분의 4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 뭐 되면 0 되면 되죠. 그러면 얘는 3P 0 들어가면 됩니다. 맞죠? 쉽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3점짜리 문제인데 뭐 이 정도는 거저 좋다 생각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뒤 파트가 어렵지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그냥 당황을 조금만 안 했으면 침착했으면 실수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침착하게 풀었으면 됐을 것 같다. 오도록 할게요. 기억. 나는 3S이다. 나가 3S? 아니에요. 나 다 둘 다 2P입니다. 3S 없어요. 니 에너지 준위는 가와다가 같다. 가도 ES, 가는 ES, 다는 EP. EP 제로인데 에너지 준위 어떻게 돼요? 똑같지. 왜요? 수소 원자니까 수소. 수소라서 똑같아요. 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양자수 같으면 그냥 같은 거예요. 맞죠? 지금 자기양자수 ML은 가와 라가 같다. 가의 자기양자수는 제로고요. 라의 자기양자수도 제로입니다. 제로죠. 그냥 제로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문제도 응용했는 거지. 그냥 상대값 매칭해서 실제값으로 바꿔주고 계산하면 그냥 어렵지 않았다. 그냥 근데 이 자기양자수 값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니? 마이너스 1, 0, 1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맞죠? 근데 쌤, 이런 거, 3D, 3D는 당연히 안 되지만, 디오비탈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일단 안 되고요. 디오비탈 된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 아니라서 문제 그렇게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P오비탈, 마이너스 1, 0, 1 중에 하나이다. 보면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만 잘 정리하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잠깐 끊었다가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면요. 그린 가는 원자 W에서 Y의 제3에서 제5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을 제5 이온화 에너지를 나는 X에서 원자 XSZ의 원자 반지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뭐예요? 이온화 에너지하고 원자 반지름하고 나타낸 겁니다. 그냥 이런 문제는 뭐예요? 해석하면 돼요. 그냥 해석. 이제 그래프가 주는 정보를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단어는 유일하게 이제 외운 것보다 내공으로 푼 느낌이 남았죠. 내공으로. 그래서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걸 보면 됩니다. 맞죠? 근데 WSZ는 COSIP 중 하나이다.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면요. 자, 근데 W랑 Y를 특징으로 보면요. 이거 겁나 쉽게 나온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급등했습니다. 이 5에서 급등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몇 족이다? 14족이다. 너 둘이는 너 14족이고요. 너 14족인데 자, 중요한 거는 W가 더 급등을 많이 했네. 그럼 너는 뭐예요? 너가 주기가 더 크구나. 주기가 작구나. 주기가 작으니까 그래프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 맞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맞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위에 있는 놈이 2주기 남았죠. 그래서 너는 뭐예요? 14족인 거 2주기. 탄소 있다. 맞죠? 탄소 있고 너는 규소 있다. 맞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주기, 3주기 잡아주고요. Y는 모르겠어. 똑같아. 너는 산소인지 인인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X랑 Y를 봤을 때 X가 뭐예요? 규소잖아요. 규소인데 너 경향성이 둘이 비슷해. 너 좀 상대적으로 낮아. 근데 지금 WX, YZ 잡은 거 정리해보면요. WX, YZ 잡은 거 보면요. W가 탄소고요. X가 규소고요. 근데 Y랑 Z 중에 몰라요. 근데 너 둘이가 비슷해. 둘이 비슷하면 얘가 같은 주기일 가능성이 높구나. 너 같은 주기. 같은 주기인데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라면 넌 3주기 일 가능성이 높고 넌 2주기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맞죠? 그럼 3주기면 너가 인이고요. 맞죠? 너는 산소이겠구나. 산소면 그렇지. 넌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나와야겠지.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탄소, 규소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탄소, 규소, 인, 산소 이런 식으로 W, X, Y, Z 이렇게 밑에 적어 놓고 볼게요. 자, 기억. X는 규소이다.
맞고요. 당연히 맞고. 자, W와 Y가 같은 주기 원소이다. W, Y 같은 주기 원소 아닙니다. 당연히 달라요. 얘는요. 2주기, 3주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2 이온화 에너지 Z랑 Y입니다. Z랑 Y. 근데 비교할 대상이 완전 잘못되었죠. Z랑 Y랑 비교하는데요. Z는 2주기고 Y는 3주기예요. 그럼 당연히 2주기가 위에 있어야 되죠. 당연히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틱은 4번 되겠습니다. 당연히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 오류를 좀 하신 것 같다. 실수 낸 것 같다. 차라리 비교하려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서 주기를 물어보는 것 같긴 한데 굳이 이 이온화 에너지로 낼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좀 헷갈리게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자, 됐죠? 그래서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화학 반응식 플러스 몰이다 맞죠? 이런 유형은 화학 반응식 예비 미니 화학 반응식이다 맞죠?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3점짜리인데. 자, 다음은 XYZ3의 반응을 이용하여 Y의 원자량을 구하는 실험입니다. 오케이. 화학 반응식 주어졌고요. 원자량 B 주어졌고요. 고치는 됐습니다. 자, 볼게요. 실험 과정 가에서 자, 일단 중요한 게 얘는 원자량 보존이 다 되어 있어요. 일단은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다 주어졌다 이 말이죠. 1대 1대 1이라고 다 주어졌어요. 자, 보면요. XYZ3의 W를 반응해서 부피를 반응용에 넣고 모두 반응시켰다. 모두 반응시켰어요. 됐죠? 그럼 생성된 XZ의 질량과 YZ2의 얘는 기체네요. 부피를 측정한다. 부피 측정. 그럼 부피 봤는데 밑에 질량 있고요. 부피 있고 일단 질량 정보 봤을 때 난 질량 보존 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왜요? 다시 적어볼게요. XYZ3 XZ 그리고 XZ 플러스 YZ2라고 나왔으면요. 얘가 W 있는데 얘가 W 대 얼마예요? 얘는요. 0.56W 네, 그럼 얘는요. 얼마예요? 0. 얼마죠? 44인가요? 44W. 그리고 얘는 100대 56대 44B로 이제 생성이 된다. 이게 질량비예요. 이게 뭐예요? 반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반몰 잡을 수 있겠다. 맞죠? 반몰이 1대 1대 1이에요. 그럼 얘는 분자량 비도 나옵니다. 맞죠? 그냥 분자량 비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건 분자량 물어보면 원자량 물어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구할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적어도 돼요. 그냥 반응 질량비만 구해도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왜 끝났는지 좀 이따 알게 될 거예요. 자, 부피 120이다. 맞죠? 부피 봤는데 밑에 딱 내려가 봤더니 1몰의 부피가 24. 뭐예요? 나눠야지. 나눠봅니다. 24. 120이면 0.12다. 맞죠? 그럼 뭐예요? 200분의 1인가요? 200분의 1몰? 그럼 뭐예요? 다시. 이게 무슨 말이지? 너가 200분의 1몰이 생성되었어요. 너가 생성 200분의 1몰. 그러면 너도 200분의 1몰 생성. 너는 200분의 1몰이 소모. 끝! 다 풀었어요. 끝났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거 지금 200분의 1몰하고 분자식 다 주어졌다, 맞죠? 그리고 원자량 비주어졌는데 내가 해야 될 거는 얘들의 분자량. 분자들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맞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가 지금 반질에서 200분의 1몰이 소모되는 질량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왜 이래 흐려 보이지? 렉이 걸렸나? 됐다. 맞죠? 자, 그래서 얘 200분의 1몰이 56W예요. 그럼 너 1몰은 얼만데? 1몰은 너 XZ 1몰의 값, XZ 즉 분자량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분자량. 표시할게요. XZ 분자량이 얼만데요? 200 곱하면 돼요. 그럼 112다 맞죠? 112. 112 W다 맞죠? 됐죠? 그러면 YZ2는 얼마예요? YZ2는 88인가요? 88W. 됐죠? 다 구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X랑 Z의 B가 5대2래요. 그럼 저는 이렇게 보자마자 뭐라고 했냐면요. 너가 5대2니까 너가 7이라고 둘래. 이렇게 해도 되죠. 그냥 5, 2랑 이게 실제값이고 W를 그냥 임의값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7이라 하자 이렇게 푼 거예요. 그럼 너가 7이라면 W는 얼마예요? 112로 딱 나눠보면 딱 나누어 떨어질 거예요. 7, 42, 16이도 맞죠? W는 16분의 1. 나이스. 좋아요. 자,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너는 뭐예요? 자, 너가 88W인데 너가 YZ2인데 Y의 원자량을 A라 하고 A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A 그럼 뭐예요? 너는 A 더하기 4잖아요. 맞죠? 그럼 너는 W가 16분의 1이다 맞죠? 16분의 1이면 A는 16분의 88 빼기 4다 맞죠? 그러면 16분의 64 빼면요. 얼마인가요? 64 빼면 24죠? 그래서 A는 16분의 24. 약분하면 얼마죠?
근데 16분의 24인데 놔둬도 되죠. 왜냐면 얘 W라고 물어봤잖아요. 몇 W. 근데 16이 얼마예요? 16분의 1이 W다, 맞죠? 그럼 이 말은 얘가 24W예요.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됐죠? 다 풀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값까지 제가 이렇게 맞춰서 그러니까 얘를 비율을 실제값이라고 가정하고 푼 거예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산화한원 반응, 산화수 잡는 문제이다, 맞죠? 굉장히 독특한 유형으로 나왔어요. 자, 요런 것도 요즘 경향성의 트렌드였죠. 독특하게 주어지고, 이제 뭐, 여기에 앞에 있는 개수뿐만 아니라 가수에도 미지수 주는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나오는 유형이었는데, 좀, 좀, 너무 처음에 쉽게 낸 거 아닌가, 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함정이 있었다, 맞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물어서 왜 안 풀리지? 뭔가 이상한데 안 맞는데 이러다가 이제 고쳐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좀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근데 당연히 그렇다면 너무 쉽게 낸 거겠다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신 친구들 있죠? 풀어본 친구들 아실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금속 X와 Y와 관련된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자료에 있다. X의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소가 마이너스이다. 산소 마이너스 2. 그러면 자, 일단 확대를 하고 더 줄일게요. 얘는 좀 잘 써야 되니까 너가 마이다 이걸 준 거예요. 오, 됐어. 그 다음 화학 반응식 주어줬고요. y n-1 플러스가 이온 3몰이 반응할 때 생성된 xn가 이온은 n가 양이온은 1몰이다. 뭐라고요? 너 대 너가 3대 1로 반응한대요. 개수비가. 그러면 너가 3이면 너가 1이라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됐어. 그 다음에 반응물에서 Y의 산화수 대 X의 산화수가 3이래요. 근데 자 보면 X는 일단은 위치상 얘가 금속이고 얘도 양이온이고 얘 금속이에요. 맞죠? 산소랑 결합했으면 금속이죠. 산화물이라고 했으니까. 금속이면 일단은 양이온의 산화수, 즉 플러스 산화수 값을 플러스를 가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3이면 저는 생각한 게 뿔1 뿔 3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접근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풀어드릴게요. 일단 뿔1 뿔 3으로 풀었을 땐 모순이 생깁니다. 모순이 돼서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산화수법 어떻게 잡고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산화수법 잡을 때. 자, 일단 너는 마이, 우리는 금풀 수산기로 잡아야 되죠. 근데 X, Y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이제 수산기부터 위주로 잡습니다. 수산기부터. 그럼 마이로 잡아요. 마이로 잡고요. 저는 뿔1 잡고 아는 놈만 적을게요. 일단은요. 뭐 여기 앰플인데 자, 뿔1 마이 0이에요. 여기까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딱 봤더니 너가 x2고 너는 x잖아요. x와 x잖아요. 그러면 일단 시작할 때 너 2 잡고 시작해야 된다. 맞죠? 2 잡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너 3몰이 반응할 때 생성된 게 1몰이 6몰이 나와야 되죠. 맞죠? 왜? 너가 3대 1로 반응해야 되니까 2면 6으로 잡아야 돼요. 맞죠? 2면 6으로 잡아야 돼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경우의 수가 일단 있는데 첫 번째 저는요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게 1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번 이내 원자로 가면 무조건 뿔3 내로 나올 거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2라고 했으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x2가 아니라도 뿔3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뿔3이라 가정하고 풀어보자라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럼 뿔3이라면 너가 그럼 x가 뿔3이면 여기 뿔3 적어주면 어떻게 돼요? 뿔3, 뿔6 그러면 이게 마이 되려면 마8이 돼야 된다. 맞죠? 마8이야 마이가 되죠. 다시 들어보세요. 뿔3, 2 하면 뿔6 되죠. 뿔3, 뿔6 그럼 마이, 마8, 마2 되겠죠. 그럼 너 4 돼야겠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은 왜 안 되는지 나와요. 뭔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었을 경우에 자 볼게요. 너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너는 이렇게 넘어간다 맞죠? 그럼 B가 여기도 6이어야 된다 맞죠? 그러면 너는요. 너가 4라면요. 자, 여기 그러면 Y는 산화수 1이어야 된다 맞죠? Y 산화수 1이면요. 왜 그래? Y 산화수 방금 뭐 렉이 많이 걸린 것 같네요. 자, Y의 산화수가 1이라고 하면요. 너가 반응물에서 1이라고 했죠. 그럼 N은 2가 돼야 돼요. 맞죠? N이 2가 돼야 돼요. 그럼 너가 1해야 되죠. 플러스. 그럼 너 2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럼 너 2, 뿔이 2다 맞죠? 너 뿔 2, 넌 뿔 1이고. 이렇게 된다 맞죠? 그러면 너가 변화할 때 뭐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1만큼 산화된 거예요. 맞죠? 산화됐어. 너는요. 여기서 뿔 3에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n이 똑같다 맞죠? 뿔 2로 간다 맞죠? 그럼 얘는 마 1만큼 일어났어요. 맞죠? 마 1인데 이미 2개 차이 나기 때문에 2를 기본적으로 넣어주고 시작해야 되죠. 맞죠?
맞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원자수 이제 보존을 해야 돼요. 보존을 하려면 이제 그 전자 이동수를 보존을 시켜주려면 얘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근데 지금 6이 있잖아요. 그럼 곱하기 6이 있단 말은 6이 일어났다는 소리거든요. 이게요. 6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여기 곱하기 3이 돼야 되잖아. 6 되려면. 뭔가 안 맞잖아요. 지금 개수가 여기 3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그럼 아니면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여기 6이 안 들어가죠. 6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여기 곱하기 2만 들어가서 여기 2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우리는 생성물 기준으로 먼저 집어넣잖아요. 맞죠? 근데 뭔가 모순돼서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 이게 안 된다라고 싹 갈아붙고 저 사실 이걸로 3번을 풀어봤어요. 뭔가 이상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뿔1, 뿔3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나만 해보니까 안 되는 게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화학 반응식 실제 정답을 써보니까 뭔지도 알겠더라고요. 저거는 어, 아마 MN257일 것 같아요. 왠지 풀어봤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자, 해볼게요. 그럼 얘가 뿔6일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생각해 본 거죠, 이제. 아니면 뭐, 저는 5기를 가지고 이것까지 해봐야지 했는데 여기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자, 이 경우를 더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적고요. 적을 수 있는 거 먼저부터 적습니다. 여기 마이 잡고 여기 뿔6이라 가져가면 뿔6이잖아요. 그럼 뿔10이 되죠. 그러면 마 14 돼야 되니까 여기 7 잡아주고요. 그럼 여기랑 이렇게 가정하면 y는 뿔2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n이 3이어야 돼요. n이 3. n이 3이면 되고요. 3이라면 너는 어떻게 돼요? 너가 3이면 너 2니까 뿔2가 되고요. 너는 뿔1이고요. 너는 뿔3 된다 맞죠? 너 뿔3이고요. 너는요. 뿔3이고 너도요. 너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너는 2 집어넣고 시작한다 맞죠? 이런 식으로 가면서 몇 개 돼요? 마 3만큼 되고 곱하기 2만큼 적어줬겠다 맞죠? 개수 차이 나니까 맞죠? x2니까 2 적어놓고 시작해야 된다 맞죠? 그럼 너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얼마 됩니까? 이렇게 뿔1 만큼 된다 맞죠? 뿔 1 만큼. 그럼 여기 6이니까 곱하기 1 적어줘서 여기 1, 2, 1은 1, 여기 합쳐져서 이렇게 들어갔다 맞죠? 이해되죠? 이런 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들어간다 맞죠? 여기는 곱하기 6 해서 여기 6 들어간다 맞죠? 전자수 이동 맞춰주려면 6개 남았죠. 6이고요. 그럼 여기 6이고요. 그러면 6이니까 6, 2, 3대 1? 아, 요거까지 딱 맞아 떨어지네. 이 케이스가 맞네. 왜 이렇게 흐려 보이지? 버그인가요? 네, 돌아왔네요. 왔다 갔다 하네요. 오늘 좀 얘가 맛이 갔나? 자, 그럼 6일은 6 됐고요. 여기 2일은 2에서 딱 3대 1 비율까지 맞습니다. 이게 맞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너가 2면 2, 1은 2, 1, 2는 2. 이렇게 된다. 맞죠? 그럼 7개. 7일은 7, 7일은 7, 7이 14, 14, 1, 14.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맞죠? 왜 이래? 오늘 맛이 갔나? 멀리서 하면 되나요? 됐다. 이렇게 멀리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고 MN을 찾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 개수 검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전자수 이동, 사실 검증하려면 여기서는 이 문제는 전자수 이동을 검증하는 문제예요. 이거를 검증했을 때 맞아 떨어지냐라는 걸 확인하는 건데, 개수는 사실 안 구해주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개수 안 구하고. 근데 개수 검증을 했을 때 맞아 떨어지는 거. 근데 하필 또 처음에 풀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4랑 2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6도 있었어요. 선지에.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개수 확인을 하기 전에 일단 전자수 이동 확인. 전자수 이동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전자수 보존에 있어서 개수와 모순이 있냐, 모순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유형이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 사설에서도 좀 건드렸던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답은 잡아주면 7이고요. n은 얼마였죠? 3이죠? 그래서 정답은 13번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맞죠? 네, 3번 맞네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좀 유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보를 주고 우리가 실제로 산화수 값을 임의로 잡아야 되는 거. 실제 산화수 값을 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막 매칭해 보면서 금풀수성기대로 잡는 게 아니라 이런 산화수에 대한 정보를 보고 우리가 실제로 산화수 값을 임의로 잡아본다. 뿔1, 뿔 3에서 모순이야? 안 돼. 그럼 뿔2, 뿔 6 해서 해봐. 너도 안 되면 뭐 뿔 3, 뿔 9도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보면서 추론하는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유행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이고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D는 100이다.
그냥 둘이 합해서 100이란 거죠. 요게 합해서 100이다라는 거고요. 별거 없고. 자, 볼게요. 17. 동영상, 너무 국밥이 나왔죠. 국밥. 너무 많이 나옵니다. 75, 25. 너무 국밥입니다. 이 정도는 뭐, 여러분 당연히 외워야 된다. 맞죠? 평균은 자, Y는 69.8. 넌 해봐야겠네요. 너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여러 번 나오긴 했어요. 31짜리 저것도 좀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우리는 모른다 가정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69C 더하기 71D인데 저는 100-C라고 할게요. 둘이 앞에 100이니까 나누기 100을 해주고 69.8 해주면요. 이렇게 평균원자량이다. 평균원자량 구하는 공식이다. 맞죠? 그러면요. 보면요. 어떻게 돼요? 7100, 100이 2C, 100 곱해주면요. 6980이다. 맞죠? 이게. 그럼 2C는 넘기면 20인가요? 맞나요? 아니다. 120이다. 맞죠? 120이다. 120이죠. C는 60이다. 맞죠? 60이고요. 40이네요. 다 풀었네요. 됐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이게 화질이 얘가 글씨 화질이 흐려졌다 왔다 갔다 하네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중국에서 돌아올 거예요. 자, C분의 D 볼게요. C분의 D는 3분의 2다. C분의 D 60분의 40이다. 3분의 2 맞고요. 자, 이거 좀 흐리네요. 좀 글씨 작으니까 올릴게요. 너무 올렸나? 자, 5로 할게요. 됐다 맞죠? 지나다 맞죠? 됐어요. 니은 1g 들어있는 Y의 양성자수. 1g 들어있는 Y의 양성자수. 양성자수를 물어봤네. 이거 그냥 거저 먹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뭐예요? 1g 들어있는 양성자수 하면 분자량분의 1. 원자량분의 1 곱하기,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돼요? 분자량분의 1 곱하기 원자수 곱하기 해당 양성자수. 이렇게 되죠. 분자량분의 1 곱하기 해당 원자수 곱하기 해당 양성자수. 가는데, 아니, 동위원성 양성자수 똑같잖아. 그럼 뭐예요? 그리고 원자잖아요, 원자. 그럼 분자량이, 그냥 원자량이죠, 원자량. 원자량분의 1 곱하기 원자수도 아니고 원자량이니까 원자량분의 1 곱하기 양성자수예요, 맞죠? 그럼 뭐야? 그럼 원자량분의 1을 비잖아요, 원자량분의 1. 그럼 뭐예요? 71분의 1분의 69분의 1이에요. 그럼 넌 69분의 71이잖아요. 이거보다 크지, 그냥. 이거 다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산하는 문제 아니에요. 양성자수 똑같으니까 동위원성 양성자수 똑같잖아요. 그냥 스킵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2점으로 나온 이유가 있어요. 지금 2점 차리잖아요.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맞죠? 자, 틱은 X2 1몰에 들어있는 얘와 얘의 존재 비율이 각각 A, B일 때 중선 자약이 37몰이다. 자, 이거 제가 진짜 습득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죠. 요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뭔 소리냐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얘 1몰 안에 들어있는 얘와 얘의 존재 비율이 이렇게 있을 때 중성자. 즉 1몰에다가 얘와 얘 35짜리 37짜리 C에 35짜리 37짜리 가지고 결합해서 만드는데, 그러면 C에 35짜리 두 개도 있을 거고 쌍도 있을 거고 하나하나도 있을 거고 얘 두 개도 있을 거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있을 거고 이것도 있을 거고 이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 개에 나왔을 때 존재 비율이 이거에 대해서 중성자수 총 X2 1몰에 들어있는 자연계 존재하는 얘네들에서 총 중성자수가 몇 개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냐면 얘 곱하기 존재 비율을 하면 돼요. 그럼 얘 일단 중성자수부터 뽑아낸 다음에 존재 비율을 각각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맞죠?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지 뭔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부터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해를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얘는 17 빼면 18이다. 맞죠? 18 곱하기 2, 36. 맞나요? 17 빼면 18이니까 36이다. 맞죠? 36. 얘는 38, 얘는 42의 중성자수. 그러면 얘가 존재 비율 어떻게 돼요? 다 외우는 거다. 맞죠? 9대 6대 1입니다. 얘는 너무 유명한 국밥이라서 6대 1이에요. 얘가 16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96이 54, 5, 27, 324인가요? 그럼 너는 86이 48, 4, 18, 4, 228, 40, 16. 그러면 364, 228, 592인가요? 592. 592 나누기 16 해줍니다. 1은, 3은 48, 112, 37몰 딱 떨어지네요. 맞네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 그냥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동위원소가.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제가 충격적입니다. 이 몰이 드디어 막 얘랑도 혼합해서 내네요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1년 동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익숙해져야 돼요. 사실은 이 정도는.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흐름대로 쭉쭉쭉 넘어가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지들은 앞으로 그냥 국밥이니까
많이 풀어라 라는 거고 심지어 CL 국밥을 줬어요. 염소 국밥이 나왔잖아요. 그럼 국밥은 국밥대로 풀어야지 뭐. 사실 이것도 나중에 외우게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랑 유사한 형태 굉장히 많이 나왔죠. 우리 기출이나 특수한 볼 때도 맞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이죠. 16번. 아, 이거 16번 진짜 잘 만들었다 생각해요. 자, 요게 아이디어가 요거 수완의 아이디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수완의 아이디어를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어디인지는 너무 문제를 많이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딘가에 유사한 형태가 있었어요. 근데 요런 거를 실전에 이제 적용해서 내는 문제를 못 봤는데 기출이나 이런 데서 잘 못 봤는데 나왔네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문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형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추론하는 유형.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록 할게요. 표는 25도씨의 물질 가에스타에 대한 자료이다. 가에스타는 HCl, H2O, NaOH 중 NaOH를 순서 없이 쓰는 것이고 사실 3점짜리 치고 요 추론하는 거는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해보면 되거든요. 녹아보면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를 생각 못해서 좀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떨려가지고 이게 막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상대값이에요. 상대값. 제일 중요한 게 얘가 상대값이라는 게 중요하고 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예요. 그걸 뭐 이거 차례대로 이렇게 넣고 이래서 망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에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대값인 게 제일 모르는 거예요. 근데 H3O 수소이온의 양은 가가 나의 200배이다. 자, 됐어요. 자, 여기서 볼게요. 근데 상대값이잖아요, 상대값. 몰라요, 상대값인데 모르는데, 자, 뭔가 숫자가 이상하잖아요. 일단, 나가 너가 1인 게 뭔가 H2O처럼 보이는데, 말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너가 H2O라고 가정하면 말이 안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를 아셔야 됩니다. 좀 글씨 조금만 줄일게요, 조금만. 자, 너 정보는 뭘 주는 거예요? 너 뭐 주는 겁니까? pH 빼기 pOH를 주는 정보예요, 너는. 맞죠? 이거 너무 국밥이에요. 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한 2년 동안 봤습니다. 제가 현역 때까지 하면 3년을 봤어요. pH 빼기 pOH 유형.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pH 빼기 pOH고 얘가 부호가 바뀌잖아요. 근데 pH 빼기 pOH가 주는 정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첫 번째는 실제 연립해서 값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pH 빼기 pOH 자체 값으로도 알 수 있어요. 자체 값. 즉 자체 값으로 따졌으면 얘가 만약에 자 보세요. 한 번만 다시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부호가 pH 빼기 pOH가 플러스 양수값이 나왔다라는 거는 뭐예요? 양수가 나왔다는 거는 pH가 더 컸다는 말이죠. 그럼 얘는 염기란 말이죠. 얘는 음수라면 얘가 산이란 소리죠. 음수라면 pOH가 더 컸고 pH가 작았다는 말이니까 얘가 산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얘가 그대로 얘가 만약에 H2O였다라고 말하면요. 얘는 pH 빼기 pH 하면 바뀌면서 로그 씌우면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바뀌죠. 얘는 0이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14죠. 음수가 두 개 나와요. 물론 0도 나와야 돼요. 0은 중성이기 때문에 얘는 종류 뭐 있어요? 산도 있고 중성도 있고 염기도 있어요. 셋 다 존재해야 돼요. 셋 다. 즉 상대값을 조정을 해서 이제 0과 즉 로그 씌웠을 때 0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셋 다 공존한 형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얘가 어떤 숫자 값을 조작을 시켜서 플러스, 마이너스, 0 셋 다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산중염이 다 존재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이디어 박수 치고 싶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요, 보자마자 일단 다에다가 조작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자마자 물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 생각했어요. H2O를 기준으로 잡아야지 뭔가를 흐름으로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해서 나가 H2O가 말이 안 되니까 다를 H2O 잡기에는 이게 아니잖아요. 너무 10의 14승이 그냥 나누면 10의 14승씩 나누는 거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가를 잡았어요. 가를 H2O로. 가를 H2O라고 잡으면요. 어떻게 되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너를 10의 8승으로 나눠서 너를 1로 만들죠.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럼 너는 10의 8승으로 나누게 되면 너는 10의 마이너스 8승이고요. 너는 10의 8승으로 나누면 얘는 10의 6승이에요. 그러면 다 왔습니다. pH 빼기 pOH 값으로 변환시키면 너는요 0이고요. 그럼 넌 중성이고요. 넌 중성. 넌 어떻게 돼요? 얘는 8이 남았죠. 8이면 어떻게 돼요? 얘가 플러스 값이 나왔어요. 염기네 염기. 넌 염기잖아 염기. 염기면 어떻게 돼요? 적을 수 있다고 하죠. NaOH라고. 너는 H2O라고. 그럼 넌 어떻게 돼요? 넌 산이니까 산이면요.
10에 얘는 마이너스 6승이다. 맞죠? 마이너스 6. 10에 6승이니까 마이너스 6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HCl이다. 맞죠? 이러면 다 풀 수 있다. 이러면 일단 여기에 대한 해석은 끝났다. 됐죠? 그 다음 x를 구해야 되니까 이 정보를 이제 해석해야 되죠. 이 정보. 가가 나의 200배이다. 수소이온의 몰이 가가 나의 200배라고 했어요. 가가 나의 200배. 그럼 해보면 되지.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가요. 여기 안에 200n개만큼 들어있어요. 2000이라 적었네. 너가 200n개만큼의 몰이 있어요. 너는 n개만큼 몰이 있어서 200개만큼 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몰 농도로 비교해보면 되지. 몰 농도. 이젠 실제 값을 구해서 몰 농도를 보면 됩니다. 자, 몰 농도. 자, 그러면요. 가는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맞죠? 왜? 중성이니까. 자, 나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8이다. 맞죠? pH 빼기 pH가 8이에요. 계산해볼게요. pH 빼기 pH가 8이면요. pH 더하기 pH는 14잖아요. 맞죠? 그럼 연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2pH 20이니까 11이고 3이다. 맞죠? 11, 3. 그러면요. 얘는요. 나는 pH가 11이니까 수소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1승이에요. 맞죠? 10의 마이너스 11승. 맞죠? 이렇게 됐죠? 10의 마이너스 11승이에요. 그러면 이 X라는 거는 몰 농도. 얘 몰 농도를 표현한 건데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몰 농도 B는 부피 안에 들어있는 몰수, 부피 안에 들어있는 몰수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맞죠?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부피 들어있는 몰수, 부피 안에 들어있는 몰수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도 되죠. 즉 너에다가 10의 4승을 곱해주면 너랑 같아요 이렇게 풀어야 된다. 맞죠?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서 전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보면요. 그러면 이제 20은 x분의 10의 4승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러면요. x는 어떻게 되죠? 맞나요? 10의 4승? 맞죠? 잠깐만요. 다시 계산 실수를 했나? 여기까지 맞죠?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맞죠? 10 안에 들어있는 200n개, 10 안에 들어있는 200n개, x 안에 들어있는 n개. 맞죠? 그래서 10의 4승을 곱해주면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7승. 맞죠? 그래서 얘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0 안에 들어있는 200n개는 x에다가 10의 4승의 n개. 안 쉬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지금. 자, 20개, 20이고요. 그러면 x는 그렇죠. 20분의 10의 4승. 즉 이게 10의 4승이면 만이죠. 그러면 이게 얼마 돼요? x는 500이 나오네요.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500, 가려져서 안 보이나요? 500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500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5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다 풀었겠다, 맞죠? 자, 보면요, 가는 HCl이다 아니고요. 자, 이게 500 맞고요. 디귿. 나의 pH, 나의 pH 구하면 됩니다. 맞죠? 나는요, pH 어떻게 됩니까? 나는 pH 3이었어요. 맞죠? 다는요, 또 구해보면 되지. pH 빼기 pH는 마이너스 6이고요. pH 더하기 pH는 글씨가 왜 이렇게 흐려 보이지? 왜 이렇게 흐려 보일지 모르겠네. 이게 업데이트를 한 뒤로부터 좀 이상해졌어요. 뭔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하면요. pH 2, pH는 8, pH 4, pH 10 됐죠? 4, 10이 나왔죠. 그럼 얘는 pH가 4네요. 그럼 1보다 크다? 아니에요.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니은이 정답이겠네요. 아휴, 됐습니다. 자, 잠깐요. 저 목이 너무 아파서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말을 너무 빨리 하니까 말할 게 많으니까 목이 좀 건조해서 물 한 모금만 먹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할게요. 자,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7번이에요. 자, 17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화이팅 4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화이팅. 이게 그냥 풀 때는 몰랐는데 말하니까 되게 말할 게 많아가지고 힘드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25도씨에서 식초 A 1g에 들어있는 아제트산의 질량 알아보기 위한 중화측정 실험이다. 자, 이런 유형 많죠. 뭐라고요? 식초 1g에 들어있는 질량, 아제트산의 질량. 이 말은 뭐냐면요. 식초를 썼는 게 아니라 식초를 넣었는데 식초 안에 있는 아세트산이 중화적정에 사용되었다. 그러면 아세트산이 전체 몇 퍼센트 뭐 들어있다 이런 유형 많이 봤다 맞죠? 그래서 그거 그냥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25도씨에서 식초 A의 밀도가 Dg/ml. 지금 밀도가 D예요. 그 다음에 분자량 60이네. 오케이 됐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식초 A 10ml에 물을 넣어서 수용이 50 만들었다. 자, 이건 뭐예요? 식초 10ml 갖고 와서 50 만들었으면 얘는 농도를 5배 물킨 거예요. 맞죠? 5배 물킨 거예요.
가해 수용액 20ml에 가해 수용액 50짜리에서 20을 넣었네. 아, 그럼 5분의 2만큼 사용했네. 그럼 뭐야? 첫 번째는 몰에서 변화가 없었는데, 두 번째는 5분의 2 갖고 오면서 농도 변화는 없고 몰 변화가 있네. 몰이 5분의 2만큼 줄어들었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맞죠? 제 말 이해되시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용액을 두세 방울 넣고 A몰 농도 KOH 적정했을 때 KOH 부피가 30ml 썼다. 중화 적정이면 기본적으로 우리 NMV는 NMV로 가야 된다. 맞죠? 근데 일단은 NMV인데 중요한 게 식초가 지금 몰 농도가 없어요. 식초가 몰 농도가 없어. 그럼 뭘까? NMV는 NMV인데 NMV가 뭔데요? NMV 기록 구하는 게 산의 몰과 염기의 몰이 같다. 이걸 보는 거다. 맞죠? 그래서 몰로 풀어야 된다. 맞죠? 자, 그러면 NMV니까 일단 N은 똑같잖아요. 1이잖아요. 가속 1이니까 그냥 30A라고 하면 되죠. 이게 염기의 몰수다. 맞죠? 그럼 산의 몰수는 어떻게 될까라고 봐야 됩니다. 산의 몰수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렇게 일단 다의 적정 결과로 이걸 봐야겠죠. 나의 적정 결과로 구한 식초 1g에 들어있는 CHCOH의 질량은 0.0. 질량이 주어졌어요. 질량? 아까 분자량 나왔는데 나누면 몰. 오케이,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몰입니다. 이렇게 찾아야 돼요. 60으로 나눠봅시다. 나눴어요. 그러면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2분의 0.01, 1200분의 1이다. 맞죠? 1200분의 1 몰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식초 1g에 들어있는 CHCOH 아세트산의 몰수는 1200분의 1몰이에요. 식초 1g에 들어있는 게 1200분의 1몰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식초 1g 이렇게 적어볼게요.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은 1200분의 1몰이 들어있어요. 근데 식초 1g은 다르게 바꾸면 지금 밀도가 D였죠. 밀도가 D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식초 1g은 다르게 말하면 D분의 1ml예요 라고 할 수 있다. 맞죠? 이 D분의 1ml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 했어요? 식초 10ml를 처음에 만들었네. 10ml 만들었잖아요. 그럼 10ml면 어떻게 될까? 식초 10ml를 가져오게 되면 아세트산의 몰수는 얼마만큼 될까요? 얘를 몇 배 해준 거예요? 10D배만큼 해준 거예요. 10D배. 그러면 120분의 D몰로 바뀐다. 맞죠? 됐습니까? 이렇게 바뀌죠. 식초가 10ml 들어가면 120분의 D몰이 들어가요. 근데 50ml 만들면 몰 농도는 변하지만 몰수는 변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가해서 지금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역연산에서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얘가 어떤 과정으로 해서 몰수가 얼마만큼 들어있었고 적정에 사용된 몰수가 얼마니? 찾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나에서 갔을 때 가해 수용액 20을 사용했대요. 그러면 몰이 5분의 2배 되었다 했죠.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여기까지 120분의 D가 가 과정이었는데 나 과정 넣어가면서 얘가 5분의 2만큼만 사용했네. 이건 뭐야? 아세트산의 즉 얘가 산이죠. 산의 몰이에요. 너는 염기의 몰이에요. 끝.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개념이에요. 개념을 잘 응용했냐? 얘가 뭘 말하냐? 중화적정은 뭘 설명하는 거지? 얘는 몰 변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다. 맞죠? 그래서 얘는 염기몰, 산몰 보면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요. 60이고요. 얘는 300분의 D다. 맞죠? 그러면 A는 얼마예요? A를 구해야 되죠. A는 아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자, 30이 우리 그냥 NMV 풀 때는 그냥 풀었는데 아니죠. 얘는요. 1000으로 나눠야 됩니다. 왜요? 우린 실제 몰을 했잖아요. 우리 NMV 쓸 때는 우리가 통용해서 밀리몰로 계산했지만 얘는 1000을 나눠줘야 되죠. 왜? 실제 몰로 계산했으니까 밀리몰이 아니잖아요. 여기 계산값은 실제 몰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러면 A는 얘는 100분의 3이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300D 곱하기 3분의 100이 남았죠. 그러면 너는 약분하면요 9분의 D입니다. A는 9분의 D. 정답은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요거 이제 저처럼 이제 저도 놓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 실수하지 않도록. 여기서 답이 없다 이랬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풀 때 그랬어요. 왜 답이 없지? 생각해보니까 밀리몰이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화적정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자, 제가 푼 거 좀 안 넘기고 있었어요. 자, 18번. 답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색깔 좀 바꾸고. 다음은 화학 반응식.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화학 반응식 문제입니다. 전형적으로.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 유형이에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연습하던 거 그대로 쓰면 되고, 이거는 굉장히 쉽게 나온 유형입니다. 그래서,
왜 킬러들이 왜 이래 쉬워지고 준킬러에 힘을 줬는지 앞에 준킬러가 굉장히 뭐 이것저것 추론을 골고루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는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다 내공으로 되는 유형들이 많았지만 사실은 내공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스피드가 안 나면 안 되잖아요. 스피드가 내공을 쌓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못 와서 성적 컷이 떨어진 것이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 맨날 나오는 것 치고는 굉장히 쉽게 나온 거예요.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중화 반응도 너무 쉽게 나온 게 뭔가 이제 좀 기조가 계속 매년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에는 좀 끝에 4장 이제 네 번째 페이지에 좀 힘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골고루 힘을 많이 주고 여기를 좀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수학의 경향성을 따라간다고 해야 되나? 수학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준킬러가 많아지는 유형으로. 그래서 과탐도 좀 그런 유형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고 우리는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실험이 A 케이스 1번이냐 케이스 2번이냐 봤을 때 케이스 1번입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험의 케이스는 1번이에요.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더 넣어주는 반응 아닙니다. 맞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미정계수 몇 개니? 미정계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반응 질량비 반질 쓸 수 있고요. 반종 쓸 수 있고요. 기준 변화 쓸 수 있어요. 세 가지 쓸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는 이거와 이거를 쓸 수 있겠다. 이런 거를 나중에 보면 캐치하다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쓸 수 있고요. 자료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해석해 보면요. 반응 전에 질량이 주어졌네. 그리고 반응은 몰이 주어졌네. 질량을 뭘로 규칙시킬 수 있는가? 일단은 분자량은 주어지지 않았어. 안 돼요. 자, 근데 또 자료 주어진 거 봤더니만 뭐예요? 1과 2에서 B는 모두 반응하였고, 자, 일단 글씨가 좀 작게 만들게요, 또. 자, 1과 2에서 B가 모두 반응했대요. 한계 반응물이 나오네. 한계 반응물 나오네. 자, 그 다음에 1에서 반응 후 생성물의 전체 질량 21W.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반질이 잡히네. 잠깐만요. 한번 1대 4대 3대 2네요. A 플러스 1대 3대 1대 4대였죠. 다시. 1대 4대 3대 2. 왜 D라고 적어? 정신이 없네요. 3C 대 4D. 2D. 왜 이래? 2D. 자, 반질 잡아볼게요. 반질. 적어보고 반질이 나왔어요. 첫 번째 정보로 그냥 끝났어요. 반질. 자, 얘는 얼마예요? 생성물의 전체 질량이 21W라고 했어요. 21. 근데 C랑 D가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생성물 질량을 적어볼게요. CD는 21W예요. 근데 우리는 남은 게 뭐예요? A가 남았어. 근데 질량 보존이 될 거 아니에요. 질량 보존. 이 실험 1에서 질량 보존시키면 31W를 소모해서 전체가 나오잖아요. 31W가 31W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10W만큼 남았겠다. 즉 소모된 A는 얼마예요? 5W 소모된 거예요. 5W. 그럼 5죠. 너는 16이 소모됐고 너 합쳐서 21이네. 5대 16대 21. 얘 둘이는 B는 모르겠어. 일단 여기에 퉁칠게요. 나중에 구할 수 있으면 나누든지 물어보면 하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생성물의 전체 몰수를 퉁치고 지금 반응 후에도 퉁치기 때문에 굳이 하나하나 다 구할 필요 없다고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반몰은 뭐예요? 지금 반질 잡고 구름 쓰면 되죠. 반질 쓰고 여기다 반질 반몰 이제 기준 변화 반질 반몰 쓰고 그리고 분자량 쓰면 그냥 끝난다고 했었죠. 방금 세 가지 잡을 때 이 라인이 그대로 가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처음에 적었던 거 다시 지웠는데 다시 적을게요. 반질 그리고 반질로 해서 분자량 잡을 수 있다. 구름 쓰면 분자량 쓸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요. 또 뭐 있다고요? 기준 변화 쓸 수 있고요. 기준 변화. 그리고 반종을 쓸 수 있다. 세 개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쓰고 끝났잖아요.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분자량이. 맞죠? 왜? 1대 4대 3대 2 적으면 되잖아요. 이건 몰라. 이건 그냥 때려치우고 모르고 자 너는 나오잖아요. 중요한 게 너랑 너가 중요해요. 너가 소모되기 때문에 5대 4의 비율로 나옵니다. 그럼 5대 4. 그럼 위에서 내가 질량을 뭘로 규제시킬 수 있는 방향을 봤어요. 지금. 아이고 찾았네. 됐습니다. 5대 4라고 했죠? A랑 B가 5대 4의 비율로 나오고 있어요. 5대 4면 너를 3몰 그리고 너가 4몰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고 넘어가도 되잖아요. 분자량 비가 5대 4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지. 그냥 뭔지 모르더라도 너를 5W, 4W 이렇게 잡아보고 너 3몰, 4몰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다고 가정해보면 네모, C, D 이렇게 잡잖아요. 원래는. 근데 네모 안 적어줘도 되죠. 우리는 한계 반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남은 게
A, C, D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맞죠? A, C, D. 자, 그러면요. 너는요. 개수비가 3대 2니까 너 3, 2만큼 생성되겠죠. 왜? 3, 4 중에 4가 빠지면 기준 변화예요. 아, 넌 기준 변화만큼 변화를 했구나. 기준 변화만큼 변화를 했으니까 3, 2, 4 이렇게 빠지겠구나. 4 빠지고 3이 생성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다. 맞죠? 왜 이리 흐려? 내가 쓴 거 좀 진하게 해줘. 됐네. 얘 좀 진짜 오늘 좀 맛이 가는 것 같아요. 이상하네. 자, 그러면요. A가 기준 변하면 1이 빠지니까 남은 게 얼마다? 2가 남았겠네. 남아있는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전체량 몰수다 맞죠? 2분의 5네요. 상대값이 2분의 5네. 그럼 너는 얼마여야 돼? 3분의 2배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너 3분의 5가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 되겠다 맞죠? 됐죠? 자, 그럼 여기 똑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C, D 했을 때 너 10W예요, 10W. 넌 10W면 2몰이다 맞죠? 2몰. 2몰인데 자 여기서 3분의 5가 나와야 돼요. 근데 3분의 5가 나와야 되는데 생성물의 몰수가 5몰이 나와야 된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3, 5로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남아있는 반응물이 일단 3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너가 남아야 되는데 너가 2몰인데 3이 나올 수 없죠. 그러면 일단 저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5몰도 똑같이 나올 수 없고 3몰도 나올 수 없으니까 얘를 반띵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저는요 1.5분의 2.5가 했을 때 맞을까라고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찍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뽑는 거예요. 자, 아니면 사실 소모된 걸 K라고 이렇게 미지수로 잡으면 돼요. 자, 이걸로 뭐 이렇게 풀었을 때 원래는 전 답이 바로 나오긴 했는데 뭐 정석풀이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찍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풀면 어떡해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정직하게 풀면요. 이렇게 풀면 되죠. A 대 4B 근데 실전으로 풀 때는 약간 센스나 감각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좀 있어야지 실력이 많이 늘어요. 이제 실전 실력이 늘기 때문에 얘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얘가 일단은 모르겠고 너는 이제 네모 몰라요. 몰라. 근데 모르는데 생성된 게 3대 5로 나와야 돼요. 그럼 너가 이제 A가 나와야 되고 3K, 너가 5K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5K 나오려면 너가 일단 플러스 3K 플러스 2K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너가 소모된 게 얼마 돼야 돼요? 뭘 쓰니까 K만큼 빠져야 돼. 맞죠? 그럼 뭐 어떻게 돼요? 4K가 2가 되겠네요. 그럼 K가 2분의 1이겠네. 그래서 제가 절반만큼 일어난다고 했죠. 땅 받잖아요. K가 2분의 1이잖아요. 절반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2분의 1몰만큼 빠지는 거예요. 맞죠? 2분의 1만큼 빠지면요. 얘가 2분의 3, 1.5고요. 얘가 2.5입니다. 두 개 합쳐서. 맞죠? 즉, 따로따로 보면요. 얼마죠? 1.5고 1이 나왔죠. 1.51. 근데 합쳐 써도 되고 따로 써도 됩니다. 이건 상관없어요. 1.5, 1. 상관없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는. 자, 마지막. 자, X. 마지막 하기 전에 X부터. 그럼 X는 얼마 빠진 거예요? 절반. 기준변화의 절반이 빠졌네. 그러면 너가 기준변화의 절반이니까 위에 변화의 절반. 즉, 16의 절반인 8, 즉 2몰만큼 소모됐겠네. 이렇게 됐겠네요. 맞죠? X는 8입니다. 그래서. 맞죠? 마지막 3. 실험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자,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2몰이고요. 얘는 12몰이 나왔죠. 3배 해주면 12몰. 정신 차려. 너 왜 이래? 12몰. 돌아와. 12몰. 이게 좀 맛이 갔네요. 진짜 좀 이상하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왔다 갔다 좀 화질이 그런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1대 4대 3대 2잖아요. 1대 4대 3대 2. 그러면 2몰, 12몰 중에서 누가 한 개 반응물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너가 한 개 반응물이지. 너가 한 개 반응물이고 너가 2몰 기준변화에 2배 일어났네. 그러면 1대 4대 3대 2니까 너 얼마 빠져야 돼요? 8 빠지고 B가 4 남겠다 맞죠? 그러면 C 플러스 D가 얼마 돼야 돼? 10이 돼야 되죠. 4분의 10. 즉 2분의 5 해야 되네. 2분의 5. 시대값이 2분의 5면 상대값은 3이겠네. 끝났네. 정답은 11. 1번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굉장히 간단했다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에 힘을 별로 안 줬어요. 굉장히. 그냥 기출이랑 유사하거나 그냥 사실 수특 수준이에요.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앞에서 좀 힘을 많이 줬기 때문에 여기서 좀 쉬어가라. 우리 킬러까지 어렵게 내면 뇌절이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냈는데 물론 20번이 좀 힘들긴 했어요. 굉장히 20번이 몰이 나왔죠? 그게 놀랐습니다. 저도. 원래는 19, 20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8번에 여기 나오고 20번이 몰이 나왔죠. 여기 보면 20번이 몰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20번 하기 전에 일단 이거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자 정리하시고 우리는 19번 하고 20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으로 넘어왔어요. 19번 이제 19번 왔죠. 중화반응 중화반응 원래 겁나 어렵잖아요 라고 했는데
뭐 이게 말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쉽게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배점 보면 없잖아요. 2점이에요. 2점. 2점으로 됐고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중화 반응이 그 전까지 이렇게 어렵고 그 좀 작년에 하고 이런 건 좀 뇌절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좀 그렇게 좀 심했다라고 했는데 중화 반응을 오히려 쉽게 내고 몰에서 힘을 좀 주고 앞에서 이제 중킬러에다가 시간을 좀 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사실 근데 앞에도 여러분들 실전 감각만 있으면 어려운 것보다 그냥 많이 연습하면 그냥 할 수 있는다고 수준이라 생각해요. 그냥 시간 단축을 못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연습만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그랬다 수준이라 생각해요. 근데 19번은 18번, 19번은 진짜 그냥 무난하게 나왔어요. 너무 무난해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쉽게 나왔습니다. 작년이랑 너무 달라서. 자,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A몰 농도 H, B몰 농도 H2B, 2분의 A몰 농도 NaOH. 그래서 뭐 세 개 섞은 거예요. 우리 많이 나온다 맞죠? 산 두 개, 염기 하나 섞은 건데 그냥 얘는 뭐 이온수 B에 대해서는 뭐 얘가 지금 이가가 섞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그런 것들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이온수 B에 대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는 정석대로 푸는 거였는데 정석대로 푸는 거를 그냥 맥칭 딱딱딱 해주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냥 나와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뭐 이온화 된다. 됐고 넘어가고요. 모든 양이온의 몰 농도의 합이에요. 근데 가 정보가 대놓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가 중성이다. 이게 뭐야? 너무 싱겁게 나왔잖아요. 중성이잖아요. 그럼 중성이면 여기서 양이온 나올 수 있는 건 수소이온이랑 나트륨이온밖에 없어요. 근데 가가 중성이면 수소랑 수소나 다 반응하잖아요. 나트륨만 남잖아요. 나트륨만 끝이란 거예요. 끝이죠. 자 그러면 초파리 잡았다. 잠깐만요. 자 초파리 치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양이온은 몰농도의 합이죠. 그럼 몰농도라는 거는 실제 이온수 비예요. 이온수. 이온수 상대값을 나타낸 것이에요. 자, 뭐예요? 6V 곱해주면 된다, 맞죠? 6V. 그냥 6V 하지 말고 6으로 곱할게요. 그냥. 그래서 6 곱해서 30이라 하겠습니다. 그냥 V 쓰는 것도 이제 귀찮아요. 그냥 너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0. 그러면 너가 뭐예요? 모든 양이온. 여기 들어있는 모든 양이온의 개수가 30개다. 그럼 뭐예요? 너가 30개지. 나트륨밖에 없잖아요. 중성이잖아요. 그냥 봐도 수소나 다 반응하고 남는 건 나트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30개네. 너 30개, 30개. 됐죠? 30개, 30개. 그러면 너는 뭐 45개, 45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면요. 너가 30개죠? 그러면 HA랑 H2B로 해서 30개가 나와야 돼요. 맞죠? 얘가 둘이 해서 30개 나와야 되는데 가가 중성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다 날라가면 둘이 합쳐서 30개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되는 거고 자, 또 볼 수 있는 거 너가 9개예요. 너 9. 아, 이렇게. 잠깐 끊겨서 다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NaOH 30개. 그러니까 2V에 30개 들어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NaOH가 30개 들어있어요. 그러면 2V에 30개 들어있으면 얘는 뭐예요? V에 15개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아까 얘기했는데 끊겼어요. 자, 너가 A물 농도잖아. 너가 몰 농도 이렇게 주셨잖아. 그러면 A에 대해서 같으니까 같은 걸 공유하고 있죠. 그럼 배수 관계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농도들이. 자, 그러면요, 보면요. 가에서 지금 V에 15예요. 얘는 V에 15만큼 들어있어요. 이온수가. 그럼 너 5분의 2배 해주면 되죠. 너는 5분의 2배 해주면 15에 5분의 2배 하면 6이 남았죠. 너는 V에 6만큼 들어있어. 라는 거죠. 너 3V잖아. 그럼 너는 18개, 18개. 중화 반응 너 12개. 중성 12개. 그럼 너는 6개 해야 되죠. 왜요? 너는 이과니까요. 지금 이과니까 2배에서 16개. 12개. 그러면 너는 12개, 6개 돼야 된다. 맞죠? 됐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했습니다. 넘어가고요. 너는 6개, 6개. 그 다음 너는 X, 2V, 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뭐 그냥 적어보도록 하죠. 뭐 1 플러스 3X 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 27X 더하기 9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몰 농도. 그럼 얘는 뭐예요? 모르잖아. 일단 여긴 적어보면 되지. 그러면요. 자, 어떻게 됩니까? X 보이면 12X, 6X. 너는요? 30X, 30X.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또 가정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산성이라면 염기성이라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찍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해서 맞으면 맞는 걸로 하면 되고 틀리면 돌아가면 되는 거고 그냥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뭐 중성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또 중성이라면 그럼 30x가 저거랑 똑같잖아요. 30x 저거랑 똑같아요.
얘가 중성이라면, 나도 중성이라면 30x가 똑같잖아요. 30x가 27x 플러스 9랑 같아야 돼요. 그럼 3x가 3이 돼야 돼요. 3x가 3. 아, 맞죠? 3x가, 9죠. 3x가 9가 돼야 돼요. 3x가 9가 돼서 x가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럼 넣었을 때, 너 3이면요. 자, 밑에 적어 볼게요. 66이고요. 3이면 36이고 38이 남았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6, 36, 42. 근데 여기 어떻게 돼요? 90이 남았죠. 염기성이 남았죠. 안 돼요. 염기성이. 안 돼. 틀렸어. 자, 근데 염기성이라 하더라도 지금 똑같죠. 염기성이라 해도 NaOH 중에서, 그러니까 H 플러스 이온이랑 Na 이온이랑, 말이 꼬이네. 죄송해요. H 플러스 이온이랑 Na 이온이랑 Na 플러스 이온이랑 이 중에서 중성 또는 염기성일 때는 Na 플러스 이온만 남아요. 맞죠? 산성이면 H 플러스 이온이랑 Na 플러스 이온이 다 남아요. 맞죠? 그게 차이가 있다. 맞죠? 근데 얘가 중성이라 가정해보면 말이 안 된다. 맞죠? 지금 중성이라 가정했을 때. 그럼 너 염기성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일단 너는 중성 적어주고. 자, 너가 염기성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했는 것처럼요. 염기성이면 지금 수소가 다 날아가요. 그러면 30x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렇게 돼요. 30x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실제 플러스 x3이면 90, 90 하면 말이 돼요. 90, 90 넣으면 어떻게 되냐? 너가 90이에요. 너 90이에요. 그럼 너가 어떻게 돼요? 36이에요. 그럼 너가 염기성이 말이 됩니다. 되죠?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아, 여기에서 말이 되니까 가능한 케이스네.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실제로 x는 3이죠? 3, 6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럼 너는 그대로 넣으면요. 3, 3이 나왔죠. 그럼 너는 18, 3이면 36, 36. 자, 마지막 해주면요. 36? 아, 너는 18이네요. 너는 18, 18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맞죠? 덧대주면 돼요. 자, 반응하는 또 뭐 있어요? 얘랑요? 얘랑 반응하겠네요. 얘는 뭐예요? 산이네요. 아이고, 배터리. 이거 하고 꽂아 놓을게요. 빨리 풀어야겠다. 산. 너랑 하면 산이 남았죠. 그럼 너 어떻게 돼요? 너는 너도 남고요. 자, 45. 너도 남고요. 너 해서 뺀 거 남은 거. 54에서 45 빼면 9개 남았죠. 즉 54개네요. 너가 54개. 이해돼요? 자, 얘랑 반응하는데 그러니까 전체 얘 어떻게 돼요? 합이 54 남았죠. 54 빼기 45 하면 9 남았죠. 9도. 9 더하기 45니까 54죠. 즉 많은 쪽을 따라갔죠. 맞죠? 54. 결국 54예요. 됐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부피를 얼마 곱했어요? 3V 9 곱했어요. 그게 54네요. 너 그럼 6이네. Y는 6입니다. 됐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너가 3이고요. 너가 6이니까 정답은요? 6이니까 됐죠? 너는 정답은 2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굉장히 무난무난하게 풀었다. 그러니까 염기성이다, 산성이다, 뭐 중성이다 해서 모순점 그냥 찾고 그냥 산성 풀면 나에서 산성이라 잡았을 때 모순이 생깁니다. 무조건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염기성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적고 들어가면 답이 이렇게 나와라고 해서 그냥 너무 스무스하게 나옵니다. 그냥. 됐죠? 그래서 정리하시고 자 마지막 20번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충전기 좀 꽂을게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20번. 20번에 갑자기 몰이 나오면서 갑자기 작년에 PTSD가 막 나오려고 한다 맞죠? 이거 요즘 트렌드 하다가 조금 더 다르게 나오고 좀 더 독특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20번은 시간이 부족해서 버리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 아니면 끝까지 계산 못해서 아니면 접근하는 방식을 몰라서라는 건데 저도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접근하면 방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풀이 방식이 제가 이제 그 화학하는 동기들이랑 봤는데 좀 풀이 방식이 좀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본 풀이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계산이 좀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풀면 제일 빠르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정보가 너무 없잖아요. 맞죠? 정보가 없는데 정보를 어떻게 정리를 잘 하냐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표는 T도식 1기압에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 부피비 꼴몰스비 분자량비 밀도비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밀도비 분자량비 못 써요. 왜 2개 있어서 못 씁니다. 그거는 이전부터 이제 분자량비 밀도비 못 쓰게 막아놓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얘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풀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는 이거를 밀도를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일단 옆에 보면 원자수 나오잖아요. 원자수. 원자수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분자 모를 곱하기 해당 원자수예요. 분자 모를 해당 원자수. 그러면 분자 모를 구하고 해당 원자수인데 해당 원자수는 A, B, C에 대한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두 개 연립하면 A, B, C 나올 때 쓰겠구나. 그럼 분자 모를부터 구해야 되네. 그럼 분자 모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질량비가 주어져 있고 밀도에도 지금 부피분의 질량의 부피에 뭘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럼 질량이 여기도 적혀 있고, 자 보세요. 질량이 기체 질량비에도 들어있고 밀도에도 질량이 적혀 있고, 그리고 몰이 필요한데 몰 질량, 근데 밑에 물어보는 게 분자량 물어보잖아요. 결국 분자량을 구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역으로 생각해서 분자량을 활용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요. 자, 예를 들어서요. 저는 분자량 얘를 알파, 베타라고 두고 시작했어요. 이렇게.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알파, 베타로 한 게 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알파, 베타로 두고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하냐? 기체 질량비를요. 얘를 M, 2M 이렇게 잡고요. 얘를요. 3N, 얘를 N만큼 질량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밀도로 잡고 들어갑니다. 밀도로. 밀도에서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으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M과 N, 그리고 알파, 베타 중에 알파, 베타를 이제 몇 대 몇으로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잡아볼 거예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좀 작게 만들어서 글씨 좀 작게 쓸게요. 제일 작게 했네. 자, 밀도 해볼게요. 9대 8이잖아요. 9대 8. 그러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부피분의 질량. 그럼 부피분의 질량이면, 자, 일단 질량에서 너 몰이 얼마냐?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너 부피는 몰로 계산해야 되죠. 너가 몰이에요. 넌 몰로 계산해야 되고 질량은 질량 넣으면 돼요. 그러면 너 위에다 적어볼게요. 3m입니다. 맞죠? 질량은. 너는요 어떻게 돼요? 각각의 부피를 찾으려면 몰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분자량으로 나누면 돼요. 질량을 분자로 나누면 됩니다. 즉 너는 뭐예요? 알파분의 m 더하기 베타분의 2m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맞죠? 밑에는 어떻게 돼요? 2m 4m분의 알파분의 3n 더하기 베타분의 n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n이랑 m이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는 식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 베타에 대한 비례식이 나옵니다. 즉 분자량 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가장 간결하게 풀겠죠. 이런 접근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밀도가 뭘 주는 거예요? 분자량 비를 주는 거예요. 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밀도 원래 분자량 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다.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자, 다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요. 저희 알파, 베타로 통분할게요. 분모. 알파, 베타분의 m 베타 더하기 2m 알파 분의 3의 m. 수학 같다, 맞죠? 수학하는 것 같아요. 알파, 베타분의 3n 베타 플러스 n 알파 분의 4n이에요. 그럼 알파, 베타는 알파, 베타 날라가고 파란색으로 색깔 변화 잠깐 좀 해주고요. 자, 너는요. 자, m 베타 플러스, m은 날릴게요. m도 날리고, n도 날리고, 다 날릴 수 있잖아. 자, 날리고.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2알파, 2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3대, 어떻게 돼요? 알파 더하기 3베타분의 4는 어떻게 돼요? 9대 8이에요. 맞죠? 위에 9대 8이었다. 맞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정리하면요, 알파 플러스 3베타분의 36은 24 나누기 2알파 더하기 베타 약분하면 3, 2 그럼 너 이렇게 해주면 크로스 해주면 6알파 더하기 3베타는 2알파 더하기 6베타 어휴 뭐 많다 맞죠? 4알파는 3베타 글씨는 위에서 그려져 자 그러면 베타는 3분의 4알파 끝 분자량이 나왔습니다. 계산하면 돼요, 그냥. 이거는 뭐 수학이니까 여러분들 수학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다른 데서 뭐 계산 엄청 뇌절을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 뇌절을 한번 해준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뭐 산수 수준이에요. 그래서 뇌절도 아니에요. 사실 뭐 처음에 작년에 나왔을 때 좀 충격적이었지만 이 정도는 이제 뭐 우리 뭐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는요, 너 값이 3분의 4예요. 맞죠? 베타가 3분의 4 알파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저는 항상 계산할 때 미지수 많이 넣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또 쓰기 싫으니까 B를 구했으니까 너를 3, 4라 적었어요. 그냥 분자량 3, 4로 잡자. 3, 4로 잡는 게 편하다. 이렇게 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 얘 질량비에다가 이제
나눠서 얘를 몰수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몰수. 그러니까 얘들의 몰수를 알 수 있게끔 제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파란색으로 다시 적어줘서 3대 4잖아요. 그래서 3몰. 그러니까 얘가 분자량이 3, 4라 해서요. 3과 4로 나눠서 얘를 몰로 정리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다시. 3으로 나눠서 3분의 1이고요. 4로 나누면 2분의 1이고요. 얘는요. 3으로 나누면 n이고요. 4로 나누면 4분의 n이에요. 얘는 몰이에요. 근데 이거 왜 구하는데요? 원자수 하려고요. 원자수. 여기 풀라고 이제. 여기 풀어야지. 여기 풀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 해볼 겁니다. 이제. 자, 또 한참 가야 돼요. 우리 한참 가야 됩니다. 자, 원자수인데요. 결국 근데 x 원자수, y 원자수에도 m과 n으로 잡았지만 우리는 m과 m을 구하지 않아요. m과 n은 그냥 뒷받쳐 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위에도 밑에도 다 나눠지기 때문에 중요한 건 숫자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몰만 중요한 거예요. 몰. 몰에 대한 숫자만 중요하지 m과 n은 각각에 대해서 가와 나의 케이스에 대한 설명인 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여기도 비례식할 때 다 날라가죠. 여기도 원자수 위아래 나눠지니까 없어질 거예요. 맞죠? 그 예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m과 n으로 잡아치면 미지수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a, b, c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처음 찾았으니까 이제 이거 찾으러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옆에다가 좀 작게 적어볼게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요. 자, x 원자수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원자수 나왔죠. 분자 몰 곱하기.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요? 자, 분자 몰 그냥 m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라가니까 3분의 1 곱하기 얼마예요? a개만큼 있다 맞죠? 3분의 a만큼 있는 거다 맞죠?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b만큼 있어요. 이게 x 원자수예요. 맞죠? 그 다음 여기는요. y 원자수 3분의 2b 더하기 2분의 c만큼 있어요. 이게 이거예요. 그럼 너는요? 뭐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계산 또 하려고 하니까 이거 그때 풀면서도 참 힘들었는데 또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자, 그래도 해야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는요? a 더하기 4분의 b. 자, n은 다 생략합니다. 이것도 n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위아래 n 곱해진 거 다 날아간다 맞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너는요? 2b 더하기 c 해주면 됩니다. 맞죠? 4분의 c, 4분의 c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하려고 하니까 또 슬프네요. 자, 6으로 곱할게요.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다 6으로 곱할게요. 6분의 6을 다 곱해줄게요. 날려줄게요. 자, 그러면 4b 더하기 잠깐만요. 6, 3c 맞죠? 화이팅! 마지막입니다. 3b 이렇게 해줄게요. 자, 너는요 4를 곱해줄게요. 8b 더하기 c 화질만 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게 여러분들 진짜 죄송합니다. 화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왜 그런지 저도 원인을 모르겠어요. 새로운 버그인가 봐요. 자, 됐습니다. 이제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a 더하기 3b죠? 자, 하나하나 옮기겠습니다. 2 더하기 3b, 4b 더하기 3c. 4b 더하기 3c. 너는요, 이게 얼마라고요? 13분의 24. 13의 24. 자, 이거 풀고요. 하나 더 있어요. 8b분의 c, 4a분의 b. 8b분의 c, 4a분의 4a 더하기 b. 이게 얼마라고요? 28분의 11. 자, 이제 이거 정리하면 됩니다. 연립하시면 돼요. 연립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 자,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있고요. 4a 더하기 3c가 24예요.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4a 더하기 이렇게 저는요 처음에 그냥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론 배수 관계에 있어서 약분돼서 그런 값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풀었을 때 식을 4개를 잡고 대입해서 맞으면 넘어가자 이렇게 풀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연립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지금 제가 처음에 풀었던 그 희망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요 빼면 5b가 15예요. 그래서 b가 3이 나오죠. b가 3이 나오면 a가 얼마 나오겠어요? 3 나오면 8이니까 2 나와야 되죠. 2 나왔을 때 위아래 식이 다 24랑 28의 c랑 똑같은 값 구해서 다 맞으면 맞다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계산을 일일이 굳이 힘들게 더 미지수를 넣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했냐면 너 하나 풀고 너 하나 풀었어요. 그런 다음에 너랑 너를 대입을 해서 맞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b가 3이니까
어떻게 돼요? 너는 12죠. 그럼 너 11 돼야 되니까 C가 4죠. C가 4 되면 되죠. C가 4 되면 되니까 너가 C가 4면 너가 3 넣었을 때 24, C 4, 28.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2대 3대 4. 끝! 됐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고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8이 정답이 되겠죠. 됐죠? 다 풀었습니다. 끝. 됐습니다. 정말 푸는데 힘드네요. 이것도 한 2시간 또 걸린 것 같아요. 편집하면 좀 줄어들긴 하겠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중킬러 수준을 연습을 많이 하고 N수생, 고3 여러분들이 진짜 연습을 많이 했으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 단축을 못하거나 다항을 하거나 이래서 성적이 이제 떨어져서 컷이 떨어졌다라고 보이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래요. 그냥 딱 좋은 시험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하기 좋은 시험이지 작년같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작년같이 앞에 막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훌훌 넘어가고 이러면 평가가 잣대가 안 나와요. 그리고 뒤에 갑자기 처음에 막 처음 본 유형처럼 막 빵 하고 때려주고 어렵게 나오고 막 계산이 복잡하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만 계산이 좀 많은 거지 상적으로 나머지는 계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뭐 추론하는 과정이고 분석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게 화학의 원래 묘미예요. 화학은 계산이 많은 과목이 아니라 추론하고 생각하고 많이 분석하고 이래서 내가 정보를 이렇게 캐치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계산은 산수 수준이에요. 요거만 좀 많았죠. 그래서 그랬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적당히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번에 잘 봤든 못 봤든 결국에 수능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12월까지 고3분들, N수생분들 이제 좀 노세요. 이제는 노셔야죠. 평소에 많이 놀았다고요? 그거는 뭐 둘째치고 어제는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가지고 놀고 뭐 실패하신 친구분들 다시 하더라도 일단은 요번 겨울까지는 즐겁게 이제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화학 결론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어려웠다. 그리고 이제 9평이랑 비슷했고 6평보다 좀 더 어려웠다. 그런 느낌으로 들고요. 다시 평가드리면요. 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시험지였다. 연습하기 좋은 시험지였다. 괜찮았다.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나 함정 같은 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추론하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봐야 될 부분들이 많았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또 모의고사 풀이, 또 수특, 수완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꼭 다음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고 항상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1등급 최고를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